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 김봉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물리 엔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물리 엔진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게임이나 프로그램 안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튕기는지 계산해주는 시스템인데, 얘를 한번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얘를 테스트 플레이 보면은 공중에 떠있던 것들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튕기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튕기는 것도 보이고 있죠. 방금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메이플스토리 월드에서도 이제 물리 엔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물리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 그리고 두 번째는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 그리고 세 번째는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총 이렇게 세 가지의 API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는 엔티티가 물리 엔진에 의해서 제어되도록 하고, 그리고 물리 연산에 영향을 주는 값을 설정할 수 있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는 엔티티는 물리 엔진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는 물리 강체의 모양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강체와 충돌을 하는 경우에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부모 또는 자신의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에 연결되고, 그리고 연결된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가 없으면 이제 스태틱으로 취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태틱은 무엇인지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입니다. 얘는 이제 맵 엔티티에 추가할 수 있는 API가 되겠고, 맵의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뮬레이터니까 이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가 적용되어 있는 맵에서는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가 적용되는 엔티티들한테 이제 물리 엔진을 적용시켜주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 현상과 관련된 설정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 이 세 가지 컴포넌트들은 어떠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지 메이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로 들어왔고, 가장 먼저 이제 시뮬레이터를 설치해줘야 엔티티에서 물리 엔진을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월드 밑에 있는 맵스, 여기서 맵 01에다가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에는 가장 위에는 그래비티, 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물리 연산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월드 바운드가 있는데, 얘는 물리 연산을 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연산을 하지 않고, 이 범위 안에 있는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가 있는 엔티티들에 대해서 물리 연산을 이제 시작을 해주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프로퍼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는 x 만값, y 만값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월드 바운드의 범위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 2만, 세로 2만 정도의 월드 바운드가 형성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티티를 하나 아무거나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 보라색깔 이 주문서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는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얘도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는 바디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 타입은 강체의 타입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이나믹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가 물리 법칙에 따라서 작동을 하고, 그리고 물리 충돌이 가능한 다른 엔티티와 충돌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위에 있는 스태틱 타입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이 스태틱은 방금 전에 그 API를 설명을 할 때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에서 스태틱 상태로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스태틱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디 타입의 스태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질량이 무한히 큰 엔티티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타입과 충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질량이 무한히 크니까 따로 만약에 일반적인 다이나믹과 충돌을 하게 된다면은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통통 튀게 되고, 얘는 질량이 무한히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키네마틱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무한히 큰 엔티티로 취급되나, 여기서 스태틱과는 다르게 속도를 지정을 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맵 01에서 저희가 그래비티 값이 있었잖아요. 기본으로 마이너스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10배나 느리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스태틱을 알아볼 건데, 얘를 스태틱으로 설정을 해주고, 얘는 질량이 무한하게 큰 엔티티가 되겠고, 얘를 복사를 해준 다음에 이 위에서 얘도 프로퍼티스 꺼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아까 다이나믹이랑 충돌을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다이나믹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충돌을 해서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키네마틱이 되겠습니다. 얘도 키네마틱으로 변경을 해주고, 얘는 질량이 무한히 큰 엔티티로 취급되나 스태틱과 다르게 속도를 조정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질량이 무한히 크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디 타입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매스, 얘는 질량을 설정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콜라이더의 넓이와 질량을 계산해서 밀도 값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 계산하는 것도 뒤에서 쭉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있는 거는 레스티튜션, 얘는 충돌 후 튀어오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0인 경우에는 비탄성 충돌이고 1인 경우에는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를 1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로 설정을 했을 때 아까 전에는 가만히 딱 멈춰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탄성 충돌체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앵귤러 댐핑 같은 경우에는 각도 변화에 대한 저항 개수 설정값, 그래서 값이 클수록 가속도 변화에 더 큰 힘이 필요하고, 이제 얘는 값을 지정할 때 0보다 큰 값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라인 댐핑 같은 경우에도 위에랑 똑같이 위에는 각도였다면은 얘는 선형 속도에 대한 저항 계수 값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콜리전 디텍션 모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컨티뉴어스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연속적으로 확인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체가 충돌하지 못하고 통과되는 상황을 막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디스크릿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비연속적으로 확인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랑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물체의 속도와 크기에 따라서 충돌을 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거나 크기가 작을수록 충돌을 감지하지 못하고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픽시드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루일 경우에 물체가 물리사고 작용에 의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스로 되어 있으면은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 트루로 되어 있으면은 물리사고 작용에 의한 회전을 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래비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값이 1로 되어 있는데, 얘는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아까 전에 이 맵 컴포넌트에서 설정했었던 그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에서 설정한 중력, 그 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얘는 값이 0인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1일 경우에는 중력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값이 커질수록 중력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슬리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돌 수면 상태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있느냐, 지금은 스타트 어웨이크로 되어 있는데, 스타트 어웨이크, 스타트 어슬립, 그리고 네버 슬립, 이렇게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스타트 어웨이크 같은 경우에는 논슬립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스타트 어슬립, 얘는 수면 상태로 시작해서 충돌 시에 논슬립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네버 슬립 같은 경우에는 슬립 상태로 전환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얘를 한번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만약 이 위에 있는 애를 스타트 어웨이크가 아니라 스타트 어슬립, 얘는 논슬립 상태로 시작하는 프로퍼티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한테 충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연산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확인해 보려면은 이 밑에 있는 애한테 논슬립을 한번 얘를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해주고, 슬리핑 모드를 얘를 스타트 어슬립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는 스타트 어웨이크로 해주고,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다가 딱 충돌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연산을 시작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버 슬립 같은 경우에는 슬립 상태로 전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이 밑에 있는 것도 네버 슬립으로 변경을 해주고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슬립 상태로 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즈 덴시리 같은 경우에는 트루일 경우에 매스 값 대신에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의 덴시리와 이제 콜라이더 값을 이용해서 매스 값을 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에 여러 개의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가 붙어 있으면 이제 각각의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의 덴시리와 그리고 콜라이더의 크기를 곱한 매스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이제 이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도 한번 알아보면 되겠죠. 근데 이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장 먼저 콜라이더 타입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박스로 되어 있는데 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초록 색깔로 콜라이더의 범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서클로 변경하게 되면은 원으로 나오게 되고, 폴리곤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은
4개로만 나와 있지만 여기다가 점을 6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점을 6개 가지고 있는 다각형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콜라이더 타입이 되겠습니다. 아마 다른 데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에딧 그리고 오토핏 얘네도, 그리고 콜리전 그룹까지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결된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의 유즈 덴시티가 true인 경우에 이제 사용할 밀도 값을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즈 커스텀 피지컬 프로퍼티스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릭션과 레티튜션 값이 물리 강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찰이랑 튕겨져 오름 얘네 값들이 물리 강체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얘가 폴스인 경우에는 이제 연결되어 있는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툴인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또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Enable Contact Event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발생 여부를 설정하는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얘는 충돌한 강체 중에 한 개라도 폴스인 경우에는 이벤트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밑에 있는 이즈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를 그냥 센서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true인 경우에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충돌 이벤트는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촉 센서로 사용하겠다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클라이언트 온리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얘는 true일 경우에 클라이언트에서 물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클라이언트 공간에서 함수 사용 및 프로퍼티 변경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물리 현상 결과가 다른 클라이언트와는 동기화되지 않고 얘가 false인 경우에는 서버 공간에서 함수 사용 및 프로퍼티 변경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물리 현상 결과가 다른 클라이언트와 동기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리 현상이 왜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고 뭐 서버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얘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한 명의 플레이어만 보게 되는 연출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 클라이언트 온리를 사용하면 좋겠죠. 왜냐면은 그 사용자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 해당 사용자만 볼 수 있도록 그 해당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서만 물리 연산이 이루어지면 되게끔 할 때 이 클라이언트 온리를 true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API들의 프로퍼티들을 메이커에서 한번 직접 알아봤고, 그럼 지금부터는 이 API들의 메서드랑 이벤트들은 무엇이 있는지 PPT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힘을 가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들을 알아보게 되면은 뭐 apply force, 뭐 apply torque, 뭐 apply linear impulse, 그리고 apply angular impulse 이런 식으로 힘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들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포지션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고 뭐 앵글러 벨로시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 엔티티의 값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메서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get density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density가 true인 경우에 매스 값 대신에 이제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에 있는 density와 콜라이더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매스 값을 따로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 값을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density가 true로 되어 있는 경우에 get density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강체의 밀도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메서드는 물리 소유권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set client as physics owner, set server as physics owner, 그리고 clear physics ownership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리 소유권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왼쪽에는 서버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물리 엔진을 사용할 때는 연산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연산 처리하는 것을 서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클라이언트에서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t client as physics owner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기 스트링에 유저 아이디를 넣잖아요. 그래서 저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에서 이 물리 연산을 해주는 것이고, 뭐 set 서버를 사용하면은 서버에서 되는 거고, 그리고 클리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물리 연산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대부분 서버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알아볼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값 설정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들 총 4가지, set linear velocity, set linear velocity x축, 그리고 linear velocity y축, 그리고 set angular velocity 이렇게 총 4가지가 되겠고, 그리고 위치랑 회전 값을 설정할 수 있는 메서드도 2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set position, set rotation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슬립과 관련된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서 슬립이랑 웨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를 여기서 start a slip이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서 가만히 있다가 딱 튕겼을 때, 물체가 닿았을 때, 충돌을 했을 때 이제 물리 연산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실제로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부터 시작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이거를 코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작성할 때 이제 슬립을 하게 되면은 해당 엔티티를 이제 더 이상 뭐 충돌하기 전에는 가만히 있게끔 해주는 슬립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따로 충돌을 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웨이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슬립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정지되어 있고 다른 물리 연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연산량을 줄여줄 수가 있고, 웨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산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연산량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최적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얘는 굳이 이제 안 움직여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슬립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연산량을 줄여주고, 그리고 얘는 이때 딱 원하는 타이밍에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웨이크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연산량을 줄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메서드는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의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et position iteration이 되겠고, 얘는 이제 물리 엔진 위치 연산 반복 횟수를 설정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연산 결과가 더 정교해지지만 더 정교해지는 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얘는 서버에 적용되지 않고 이제 최소값은 1에서 최대 300까지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set velocity iteration 얘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엔진의 속도 연산 반복 횟수를 설정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랑 똑같이 이제 값이 크면 클수록 정교해지는데 대신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최대값이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다 300으로 설정을 해서 많은 양의 이제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좀 연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부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딱히 뭐 연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소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만약에 좀 얘는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정교한 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좀 값을 높이면서 이 정도 값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적정한 값을 찾으면은 조금 더 연산량에 있어서 최적화를 해줄 수 있을. 그래서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두 가지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물리 연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최적화를 해줄 수 있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PI인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의 메서드를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첫 번째는 get attached physics rigid body가 되겠습니다. 얘는 연결된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를 반환하는 메서드가 되겠고, 두 번째는 on contact begin이 되겠습니다. 얘는 아까 프로퍼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벤트를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지센스에서도 있었었죠. 아무튼 거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벤트를 호출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on contact begin 그리고 on contact end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얘네 두 개는 두 물리 강체가 충돌을 시작할 때 그리고 두 물리 강체의 충돌이 끝날 때 호출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인자로는 이벤트를 사용하는데 이 이벤트는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 이벤트를 알아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긴 이벤트, 피직스 콘택트 비긴 이벤트,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물리 강체가 충돌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겠고, 그리고 피직스 콘택트 엔드 이벤트, 얘는 두 물리 강체의 충돌이 끝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리 강체가 충돌을 했을 때 확인하는 이벤트로는 비긴을 사용하면 되겠고, 두 물체가 떨어졌을 때, 충돌했다가 떨어졌을 때 확인하는 거는 엔드 이벤트, 얘를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피직스 API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였던 이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엔티티가 물리 엔진에 의해 제조되도록 해주는 API가 되겠고, 그리고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물리 강체의 모양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맵 엔티티에 추가할 수 있고 맵에 물리 법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세 가지 API를 활용을 하는 실습을 해볼 건데, 어떻게 실습을 해볼 것이냐, 한때 잠깐 유행을 했었던 이 수박 게임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수박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이제 떨어뜨려서 그 과일과 동일한 이미지의 과일끼리 부딪히게 된 경우에는 다음 과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사과랑 사과가 부딪히면 포도가 되고, 그리고 포도랑 포도가 부딪히게 되면은 파인애플, 그리고 파인애플이랑 파인애플이 부딪혀서 이제 수박이 되면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게임이 되겠는데, 지금부터 이 수박 게임을 한번 피직스 API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커로 들어왔고, 그럼 지금부터 수박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박 게임에서는 이제 과일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 동글동글한 엔티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여기다가 소울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메이플 스토리 원작에서 이제 보스를 잡았을 때 그 소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구슬들, 소울 구슬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끔 구슬들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단계 구슬이 생성이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구슬을 보게 된다면은 이제 게임이 종료되는 그러한 수박 게임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는 여기 맵 01에다가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피직스 시뮬레이터 컴포넌트 얘를 추가를 해주고, 중력은 그대로 -10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했을 때 일단 캐릭터도 보이면 안 되겠고, 그리고 수박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템들, 그러니까 구슬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릇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구슬들을 사용할 엔티티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럼 걔네들을 우선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폴트 플레이어에서 플레이어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디폴트 플레이어에서 아바타 렌더러 컴포넌트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되는데, 지금 이 네임 태그도 보이니까 이 네임 태그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태그도 꺼주게 되면은 이렇게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릇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맵 01에다가 엔티티를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값을 간단하게 설정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그리고 그릇이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릇도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다가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미지는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줘도 무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초록색이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얘도 색상을 좀 잘 보이게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맵도 지금 보시면은 이 마을 배경이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얘도 없애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에서 얘를 솔리드 컬러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색상을 가장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밑에서 받아주는 받침대 역할, 그릇의 바닥 역할을 해주는 거를 크기를 살짝 키워주도록 할게요. 한 19.5 정도로,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피직스 추가를 해줘야겠죠.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콜라이더 한번 확인을 해주고, 여기서 바디 타입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 떨어지는 과일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동도 하면 안 되겠고 속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통통 튕기는 물리 제어를 받는 다이나믹 말고,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키네마틱 말고 그냥 스태틱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하나 또 추가로 생성을 해준 다음에 얘는 왼쪽에다가 세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각도를 90도로 돌려주고 포지션 값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한 마이너스 4.5 정도로만 해주고, 그리고 지금 너무 긴 것 같으니까 얘를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 얘를 0값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얘 똑같이 복사를 해서 얘는 270도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0값으로 해주고 4.5 값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살짝 안 보이니까 얘네를 그냥 민트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서 적당한지 딱 보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릇이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맵 01에다가 이제 공을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서 엔티티를 하나 또 추가를 해주고, 얘는 볼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 얘가 통통 튀어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검색했었던 것들 중에서 이 RUID를 복사를 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렌더러 컴포넌트에다가 RUID 값을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힐라 구슬이 하나 완성이 됐고, 그리고 얘는 원형이니까 여기 지금 콜라이더 타입이 박스로 되어 있는데 얘를 서클로 변경을 해주고, 에딧을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대충 이 원이랑 맞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럼 이렇게 볼에다가 지금 피직스 리기드 바디 컴포넌트랑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한 다음에 생긴 것도 이제 원형으로 바꿔줬죠. 콜라이더 타입도. 여기서 스타트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얘는 다이나믹으로 움직이고 있고 얘네들은 스태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서 그릇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을 설정을 해줄 건데, 이 공에서 아까 전에 이벤트 사용하는 거 콜라이더 컴포넌트였습니다. 이 피직스 콜라이더 컴포넌트에서 여기 enable contact event 얘를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야 얘네끼리 부딪혔을 때 이제 begin 이벤트를 사용을 해서 이 동일한 공인지 같은 모양의 공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같은 공인 경우에는 이 새로운 공, 다음 단계인 공을 소환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예시로 이 힐라를 넣었지만 그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이런 총 단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7개 정도로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바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게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게임 스타트 버튼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단계들을 설명해주는 게임 방법을 표시해주는 화면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 게임 방법을 보여주는 이제 UI 화면을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I 탭으로 넘어가서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이름을 룰 그룹이라고 해주고, 그리고 또 가장 처음에 들어왔을 때 화면도 필요하겠죠. 걔는 디폴트 그룹으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할 때 UI 화면인 여기도 플레이 그룹으로 하나를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디폴트 그룹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게임 시작하기 버튼이랑 게임 방법 버튼이 표기되는 이 UI를 한번 설정을 해주도록 해보면, 여기 밑에다가 채팅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이네이블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UI 스프라이트 사용을 해서 이 뒤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줘야겠죠. 배경화면을 이런 식으로 UI 스프라이트에다가 스프라이트 GUI 렌더러 컴포넌트에서 색상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배경 화면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버튼 2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 2개를 추가를 해주는데 일단 하나를 미리 좀 설정을 해줄게요. 일단 얘를 버튼을 파란색으로 해주고 여기다가 텍스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얘는 게임 시작 버튼으로 사용을 해주고 크기를 간단하게 조절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화면에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그 이름도 UI 버튼이 아니라 스타트 버튼이라고 해주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는 이제 게임 방법 그러면은 물 버튼이 되겠죠. 얘는 이 왼쪽에다가 놔주고 색깔을 주황 색깔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게임 방법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이 게임 방법 눌렀을 때 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룰 화면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똑같이 엔티티 에지 차일드를 통해서 UI 스프라이트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 UI 스프라이트에다가 배경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주황빛이 돌도록 이렇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화면을 가득 채워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게임 방법을 알려주도록 해주는 것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구슬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단계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볼 이미지 1이라고 하는 엔티티를 하나씩 놔주고 근데 얘를 7개 사용할 거니까 7개를 총 놔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그 다음 6번째 이렇게 간단하게 배치를 해줬고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가 어떤 소울을 사용하는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지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 리소스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에서 소울들이 있는데 어떤 소울을 사용해줄 거냐 저희 메이플 스토리 원작에 있는 검은 마법사의 군단장들을 사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군단장들의 이미지들을 각 단계별로 맞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이플 스토리 원작에 나오는 그 군단장들을 이렇게 구슬로 찾은 다음에 넣어줬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순서에 맞게 크기도 변경을 한번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룰에다가는 7개들의 이제 엔티티를 놔주고 이 엔티티들의 이미지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 엔티티들의 크기로 보여주면서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까지 이어지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놔줬습니다. 여기다가 뭐 멘트도 적어주면 좋겠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여기다가 닫는 버튼도 있어야겠죠. 뒤로 나가는 버튼.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름을 백 버튼이라고 해주고 여기 이 나가는 X 모양 얘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채팅 자리를 꺼놨기 때문에 여기 왼쪽 위에다가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룰 화면에 대한 것들을 설정을 마쳤고 그 다음에 디폴트 그룹에서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플레이 그룹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플레이 화면에 UI를 구성을 해줄 건데 여기다가는 일단 뒤로 나가는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플레이 그룹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 이쯤에 놔주고 그리고 점수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도 하나 있어야겠죠. 게임이 되는 거니까 아이템을 결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를 표기하는 것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스코어 넣어주고 얘는 점수만 표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텍스트 컴포넌트 있는 거 확인했고 배경이 검은색이니까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적절한 위치에다가 설정을 해줍니다.